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역사 전문 강사 은동진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혹시 휴일이 되거나 휴가철이 되면 항상 고민에 빠지지 않나요? 어디로 가야 하나? 이 고민 제가 한 큐에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강추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강릉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왜 강릉으로 가야 되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릉의 지리적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흔히 강릉을요, 영동지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영동지역 안에는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영동지역의 중심에 강릉이 있는 거예요. 강릉을 중심으로 동쪽에는 동해 바다가, 서쪽으로는 평창군 정선군이, 남으로는 동해시가, 북으로는 양양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릉은요, 사실 이름이 엄청 많았습니다. 처음부터 강릉이라고 이름을 불린 게 아니고요. 예전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 고구려 백제 신라 때부터 여러 가지 이름이 있었어요. 임둔, 하슬라, 아슬라, 명주, 도원경 등 여러 개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고려시대 와서요, 충렬왕 때 강릉부라는 이름을 얻게 되죠. 그리고 고려의 마지막 왕, 공양왕 때요, 강릉이 대도호부로 또 승격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조선시대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 순간부터 영동지역의 중심은 강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강릉에 대한 엄청난 많은 기록들이 남아있어요. 특히 재미난 기록이 하나가 남아있는데요. 강릉을 문향의 고장이라고도 부릅니다. 문장가, 덕행이 뛰어난 인물들이 우르르 등장했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그리고 동국여지 승람을 보게 되면 강릉에 대한 재밌는 기록이 있어요. 우리 고장 자제들은 다닥머리 때부터, 그만큼 어릴 때부터 책을 읽는다. 그리고 스승을 따르면서 또 글을 읽는 소리가 망루에 가득, 한마디로 마을 전체에 가득 글 읽는 소리가 들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움찔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게으름을 부린 자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꾸짖는다라는 기록이 있죠. 이걸 통해서도 우리는 강릉이 문향의 고장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조선 강해군 때 강릉 부사로 파견됐었던 정경세는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강릉 선비들은 성대함을 가지고 있고 강릉의 풍속은 너무나 아름답고 평소에 그렇다 보니 문헌의 고을로 알려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러니 수많은 뛰어난 인재들이 배출될 수밖에 없었겠죠. 역사는 그렇지만 팩트체크 필요합니다.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조선에 꽂힌 과거 시험, 문과 급제자 수를 확인하면 돼요. 강릉에서 시험에 합격했던 인원이 무려 150명입니다. 그런데 인근에 있는 삼척이나 이런 양양은 20명 남짓밖에 안 돼요. 무려 7배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강릉을 예향의 고장이라고도 부릅니다. 효자, 효부, 연려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어느 시간에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정철의 감동별곡, 거기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 강릉 대도호부에는 효자, 효녀, 열부가 너무 많다. 그리고 마을 곳곳에 그걸 기리기 위한 붉은 문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라는 기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강릉이라고 하면 역시 경치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수많은 기록에서 강릉의 경치를 극찬합니다. 조선시대 때 택리지에서는 강릉의 산수가 훌륭하고 경치가 너무 아름답다. 그 경치는 강원도 영동 지방에서는 제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국여지 승람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산수가 가장 좋은 곳이 바로 관동 지역이다. 그리고 그 관동 지역에서도 강릉이 넘버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를 가지다 보니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 속에서
배경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TVN에서 방영했었던 도깨비죠. 공유와 김고은이 주연을 해서요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드라마의 1화를 보시게 되면 명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김고은이요 생일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방파제에 우울하게 혼자 앉아 있습니다. 그때 공유가 뿅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꽃을 들고 있죠. 그걸 봤던 김고은이 어머 이 꽃은 꽃말이 뭐예요? 그때 공유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꽃말은 연인이다. 그러면서 잔잔한 히트곡 OST가 깔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드라마 때문에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도깨비 방파제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간다. 꼭 강릉에 오면 들려야 되는 필수 코스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제가 엄청난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방파제가 아니고 방사제입니다. 방파제와 방사제는 완전히 달라요. 방파제 같은 경우는 바다로 밀려 들어오는 거친 파도를 막아서 항구 안의 수면을 잔잔하게 유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방사제는 해변의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얇은 수심 속에 숨어있는 모래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방사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연인과 사진을 찍었다. 근처에 커피 거리가 또 있어요. 거기 가서 또 커피를 한 잔 마시면 퍼펙트한 일정이 될 겁니다. 또 다른 드라마가 있습니다. TVN에서 방영을 했었던 남자친구죠. 송혜교, 박보검이 주연을 맡았고요. 둘이 사랑을 나눴던 공간으로 강릉이 등장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사천해변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정독 심곡 바다 부채길, 심곡항도 등장을 합니다. 정동은요, 임금이 거처했던 한양을 기준으로 정방향 동쪽에 있다고 해서 붙인 이름이고요. 심곡은 뭐냐면 깊은 골짜기 안에 마을이 있다고 해서 붙여진 겁니다. 그렇다 보니 또 경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또 다른 드라마 속에서도 강릉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스터 션샤인에서는요, 강릉의 임당동 성당이 등장을 하고요. 드라마와 영화로 둘 다 제작됐었던 식객에서는 성교장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승기와 수지가 주연을 했었던 국가의 서에서는 허난서련의 생가터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클래식 드라마 모래시계에서는 정동진 역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핫한 뮤지션 방탄소년단 BTS의 봄날이라는 노래의 뮤직비디오 속에서 강릉의 버스 정류장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사천해변을 다 보셨으면 출출할 거예요. 디저트를 드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강릉이라고 하면요, 커피거리, 초당두부, 막국수 정도를 생각하시는데요. 하나가 더 있어요. 사천한가입니다. 사천해변에서 15분 정도 자동차를 타고 이동을 하시면요, 한가 마을이 등장을 해요. 무려 140년 동안 정통 제조 기법으로 만들어진 한가를 구경하고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는요, 밀재배가 그렇게 원활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과자를 만드는 기술이 다른 나라나 서양에 비해서 많이 뒤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정통 과자가 있죠. 그게 바로 황가입니다. 이걸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조선 궁중장치에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한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통 음식 평론가를 비롯해서요, 많은 음식 평론가들이 하나같이 사천 한가를 먹고 극찬을 합니다. 정통의 맛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최고의 맛이다. 여러분들 그 맛 느껴볼 기회를 누려보십시오. 그러면 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또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건 디저트지 않냐? 우리는 한 끼 식사를 원한다. 그렇습니다. 좋은 거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강원도 하면 유명한 게 있잖아요. 감자가 유명합니다. 이 감자를 이용한 강릉의 향토 음식이 있어요. 생감자를 갈아서 동그랗게 새알심처럼 만듭니다. 그리고 멸치 육수에 갖은 채소를 섞어서 만든 음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 감자 옹심입니다. 강릉 병산에는요, 옹심이 마을도 있어요. 거기 가서 또 맛을 보면 되겠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연인,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강릉 한번 와봐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강릉의 역사, 문화,
드라마 속에 등장했었던 아름다운 명소들을 살펴봤습니다.